안녕하세요. 더 나은 피부를 위한 더마솔루션 더솔의 고원선 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J땡땡, C땡, 그리고 N땡땡 등 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들이 주로 하는 시술 탑3입니다. 먼저 제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이 J땡땡 지정 피부과 전문의 병원인데요. 그러다 보니 J땡땡 이외에도 C땡, N땡땡 등 여러 다양한 소속사들의 연예인들 분들을 뵙고 그 이외에도 각종 인플루언서 분들 그리고 방송 관계자 분들을 만나 뵙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종 지인들이 너는 누구누구 봐? 혹시 그분들은 와서 어떤 시술해? 라고 물어보기는 하는데요. 이게 실명은 개인 정보기도 하고 소속사에서 화장품이나 뷰티 관련 광고들 때문에 피부과에 다니는 것 자체를 숨겨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명을 직접적으로 알려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분들이 오셔서 대체적으로 어떤 시술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주로 담당하고 있는 분들은 1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까지 데뷔한 지 1, 2년 차 된 신인들부터 그리고 데뷔한 지 10년 차 이상 되신 분들까지를 담당하고 있어요. 먼저 10대 중후반, 이제 갓 데뷔한 지 1년에서 2년 정도 된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 사이에서 탑 1인 시술은 여드름 치료입니다. 이게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한창 청소년기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드름이 메인 고민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는 보통 새로 올라오는 여드름은 약물 치료로 잡아주면서 이미 올라온 여드름에 대해서는 여드름 압출, 염증 주사, 그리고 여드름 자국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레이저 토닝과 V빔, 그리고 그 후에 인정치료가 포함된 여드름 치료 프로그램을 주로 많이 하고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액치료인데요. 이게 데뷔 초에는 오히려 덜한데 데뷔한 지 1년에서 2년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잠을 못 자면서 활동을 하는 시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혹사당하는 스케줄을 소화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몸 컨디션도 너무 떨어지고 안색도 안 좋아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각종 항산화제와 미네랄 그리고 비타민, 포도당, 아미노산 등이 섞여 있는 수액 치료를 받으면 몸 컨디션도 훨씬 더 가뿐해지는 경우가 많고요. 안색도 급격하게 확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스케줄이 바쁠 때는 와서 수액 치료만 받고 가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탑3로 하는 시술은 제모입니다. 특히 남자 아이돌들이 턱수염 하나 없으면서 뭔가 뽀얀 느낌, 그 느낌은 다 턱수염 제모 덕분인데요. 남자 아이돌들 턱수염 제모 같은 경우에는 제모를 한다고 해서 100% 다 제모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모를 진행함에 따라서 털이 자라는 속도가 느려지고요. 두께가 얇아지고 그리고 숱이 줄어드는 식으로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데뷔한 지 1년에서 2년 차 친구들은 제모를 정말 많이 하는데 2년 차가 넘어가면 제모하는 빈도가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 아이돌들 같은 경우에 기본으로 들어가는 제모 치료는 겨드랑이, 팔다리 제모가 기본으로 들어가는 치료입니다. 다음으로 20대 초중반, 데뷔한 지 2년 차가 넘어가는 이제 이름만 얘기하면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연예인들이 하는 시술 탑3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친구들 사이에서 작년 1년간 제일 핫했던 시술은 인모드입니다. 인모드는 고주파 시술인데요. 피부를 빨아당기면서 안에 고주파를 쏴서 지방세포를 파괴시키고 콜라겐 재생성을 유도해서 탄력을 주는 게 FX 모드예요. 이 FX 모드 때문에 시술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게 이 나이대의 친구들끼리 엄청 친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이 인모드를 해서 턱 라인이 좀 정리돼서 오니까 그 이후에 또 다른 친구들이 다다다다닥 줄지어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1년간은 이 인모드가 가장 핫했던 시술입니다. 일반인 기준에서 보면 아니 20 갓 넘긴 애들이 무슨 인모드야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여자 아이돌들이 노화가 좀 빨리 옵니다. 이게 일반인에 비해서는 한 4에서 5년 정도 조금 노화가 빨리 오는 것 같은데요. 이게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잠도 잘 못 자고 밥도 잘 못 먹고 하루 종일 춤추는 시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노화가 좀 빨리 오는 편이에요. 일반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얼굴 라인이 정리되면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반면에 연예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2개월에서 3개월만 지나도 저 턱 밑에 살이 붙은 것 같아요 하면서 오십니다. 탑2는 사각턱 보톡스입니다. 사각턱 보톡스는 V라인을 위해서 보통 많이 들어가는 시술인데요. 이거는 데뷔 2년 차 이후부터 10년 차 사이에 보통 많이 하고 10년 차 이후부터는 사실 사각턱 보톡스를 맞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게 사각턱 보톡스를 맞다 보면 점점 근육이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사실 사각턱 근육을 줄일 건덕지가 별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탑3는 ADM입니다. 이게 데뷔한 지 2년 차가 넘어가면 슬슬 피부가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렸을 때부터 메이크업을 하느라 너무 다양한 화학물질에 노출이 되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피부 장벽의 회복 속도가 조금씩 느려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데뷔 2년 차 이후부터는 슬슬 피부가 예민해지면서 걸핏하면 피부가 가렵고 따갑기 시작해요. 또 걸핏하면 피부가 예민해서 트러블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하면서 오십니다. 이때 들어가게 되는 게 피부 장벽 회복에 도움을 주는 ADM 시술인데요. 제가 연예계 쪽에 종사하는 친구들을 만나면 데뷔한 지 몇 년 차가 됐건 일단은 매일매일 루틴으로 쓰는 기초 화장품만큼은 정말 순하고 자극이 적은 제품으로 쓰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연예계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결국에 시기의 문제인 것 같아요. 빠르신 분들은 정말 데뷔하자마자도 피부가 가렵고 따가워요 하면서 오시고요. 좀 늦게 생기시는 분들은 그냥 데뷔한 지 10년 이후에 생기는 것 뿐이지 결국에는 대부분 피부가 예민한 걸로 내원을 하시기 때문에 데뷔 초 때부터 기초 화장품이라도 조금 자극이 덜한 걸 써주는 게 나중에 예민한 피부로 가는 걸 좀 더 줄일 수는 있습니다. 다음은 데뷔 10년 차 이상. 이제 이름만 얘기하면 아는 것 뿐만이 아니라 너무 여러 프로그램을 봐서 닳고 다른 듯한 이 친구들이 주로 하는 치료입니다. 이 친구들 사이에서 첫 번째로 가장 많이 하는 치료는 홍조 치료와 그리고 피부 진정 치료 프로그램입니다. 일단은 데뷔 10년 차가 넘어가면 피부의 예민함은 기본적으로 깔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홍조가 생겨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들어가는 게 일단 피부의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IPL을 기본으로 깔면서 또 혈관들을 줄여주는 V빔을 같이 하게 되고 또 피부 장벽 강화에 도움이 되는 ADM을 함께 병행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탑2는 슈링크입니다. 의외죠? 이게 아까는 데뷔한 지 1, 2년 차 된 친구들 사이에서는 인모드가 핫했던 반면에 데뷔한 지 10년 차 이상 되신 분들한테서는 슈링크를 훨씬 더 많이 하는데요. 그 이유가 일단은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관리를 해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살이 처지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보통은 살이 처져도 여기 입술 옆쪽에 불독살만 살짝 처져 있고 그리고 팔자주름 위쪽에 앞볼 아래쪽으로만 살이 살짝 처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국소 부위에 지방세포를 파괴시키면서 탄력을 주는 시술들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이렇게 국소적인 부위를 치료하는 것이 슈링크입니다. 시술 주기는 얼굴형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빠르면 2에서 3개월, 길면 6개월 간격으로 오시고요. 이것 역시 일반인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자주 한다 하는 느낌이 드실 수 있는데 이분들 역시 살이 조금만 처져도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에 비해서는 시술 주기가 조금 짧은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탑3, 세 번째 치료는 다시 수액 치료로 돌아갑니다. 이게 데뷔 10년 차가 넘어간 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 정도가 되신 분들은 이제 몸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무리한 일정을 소화해도 금방 안색이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몸 컨디션도 금방금방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데뷔한 지 1, 2년 차 때처럼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 다시 수액 치료를 받는 빈도가 좀 더 늘어나는 경향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예인들이 의외로 잘 하지 않는 시술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탑 1, 의외로 정말 연예인들이 잘 안 하는 시술이 이마 보톡스, 그리고 미간 보톡스, 그리고 눈가 보톡스인데요. 이게 연예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TV에 출연을 하셔서 표정으로 감정 표현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감정 표현과 관련된 보톡스 시술은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탑 2, 두 번째는 필러 시술인데요. 필러 시술도 의외로 정말 잘 안 하시는 시술인데, 일단 연예인분들이 필러 시술을 맞으시려면 소속사랑 먼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소속사에서 오케이 하면서 오시는 경우를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간혹 가다가 연습생이신 분들이나 데뷔한 지 10년 차가 넘어가신 분들이 몰래 오셔서 필러를 맞고 가시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풀페이스 리쥬란과 물광, 이 시술이 의외로 연예인분들이 잘 하지 않는 시술입니다. 리쥬란과 물광이 풀페이스로 들어가면 얼굴 전체에 엠보가 있고 주사 자국과 각질 때문에 화장이 뜹니다. 그런데 소속사에서 그걸 감안하고서 일주일 정도씩 스케줄을 빼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실적으로 시술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사실 물광이나 리쥬란이 시술이 들어가면 피부가 약간 붓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자글자글한 주름이 펴지고 화장이 잘 먹는 식으로 효과를 보이는데, 이렇게 촬영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살짝 붓는 듯한 얼굴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풀페이스 리쥬란이나 물광을 잘 안 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얼굴 전체로 들어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만약에 들어가더라도 보통은 눈가나 앞볼 쪽 위주로만 살짝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J땡땡, C땡, N땡땡 등 여러 엔터테인먼트 회사 소속 연예인들이 주로 하는 시술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은 우와, 그렇게 자주 시술을 한단 말이야? 정말 저만큼 관리를 하려면 많은 공을 들여야 되는구나 하는 부분도 있으실 거고요. 또 어떤 부분은 어떤 시술은 진짜 좋은 시술인데 오히려 그분들은 못해서 좀 안타깝겠다 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미용 목적의 시술은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평상시에 거울을 자주 보면서 여기는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고 여기는 좀 더 볼륨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민을 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시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연예인들이 한다고 해서 따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